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광주 시민과 5월 단체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봐주기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의 왜곡 판결이 확정되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고 역사 왜곡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막을 강력한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단종에 대한 의리를 지킨 어문도 선생이 주목받으면서 그의 후손들이 500년째 정착해 살고 있는 경북 문경의 집성촌 일대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5.18 트라우마로 밤잠을 설쳐야 했던 광주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분개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5.18 트라우마가 떠올라 매일같이 밤잠을 설쳐야 했던 지역민들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실시간으로 재판을 지켜보면서 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두환으로 인해 가지고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다시 되풀이하려고 했던 윤석열의 그 태도가 아주 나쁜. 대통령으로서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 그로 인해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던 점을 들어 이번 판결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너무 아쉬운 마음만 들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한 것에 비하면 너무 분노가 지금도 안 가라앉아요. 딱 사형을 받았으면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내고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목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사회 정의에 대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책임의 수준에 맞는 결론이 내려지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일이다며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부여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민 반응이 이어지면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낮 기온 높게 올라서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만큼 난방기구나 화기 다루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례군 용방면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 농장은 유경오리 3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도축장 출하전 검사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검역당국이 고병원성 여부를 판명 중입니다. 올겨울 들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 44건 발생했고 전남에서는 나주와 영암, 곡성에서 8건이 확인됐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의 역사 왜곡에 대해 대법원에 최종 단죄가 내려졌지만 5.18에 대한 폄훼와 공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민들의 법적 투쟁을 넘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역사 왜곡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들을 제재할 강력한 법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랜 시간 전두환에 대한 단죄와 5.18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역사 왜곡과 폄훼는 반복돼 왔습니다. 전두환은 영웅이에요.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정승화하고 김재규가 일으키는 쿠데타 손에 넘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대법원은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5.18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이끌어온 5월 단체들은 이제 개인과 시민단체의 투쟁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방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자료 수집, 정리, 진실 연구, 왜곡 대응과 진실을 알리는 사업 모두 파편화되어서 제도화적인 장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 장치들을 사회 시민들의 역할로만 한정시켜서는 곤란합니다. 아직도 5.18 왜곡과 폄훼에 대응해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만 수십 건에 달합니다. 5월 단체는 극우 세력의 후원을 발판 삼아 반복되는 역사 왜곡의 고리를 끊어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꼽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점입니다. 5.18의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생존권, 우리의 그 인간의 그 기본권을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었고, 그래서 그건 투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그걸 잘 담아내가지고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고요.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역사 왜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이들을 근절하기 위해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탈취당했던 비트코인 320개를 6개월여 만에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점검하며 잔액을 조회하던 중 피싱 사이트에 속아 비트코인을 분실했고, 최근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회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내부자가 연루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감찰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구체적인 회수 경위는 조만간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반려인과 반려견이 많이 찾는 공공 놀이터에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든 빵이 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반려견들의 생명이 위험할 뻔했는데요. 나주시가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최근 문을 연 나주의 공공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지난 주말 이곳에서 빵 속에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숨겨져 있다는 신고가 나주시에 접수됐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버려진 빵 3개 안에는 누군가 고의로 숨겨놓은 듯한 낚싯바늘이 발견됐습니다. SNS를 통해 해당 사진이 빠르게 퍼지면서 반려인들의 공분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려견 다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없구나.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놀려고 왔는데 그게 좀 무섭고 불편했어요. 만약 반려견이 이 빵을 삼켰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 수술이나 굉장히 침습적인 치료를 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치명적이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나주시는 신고 당일 아침 오토바이를 탄 누군가가 놀이터 안으로 빵을 두세 차례 던지는 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는 현상금까지 내걸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매일 수사를 강화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또 CCTV가 현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날에 있었던 사항들은 아침 일찍 와서 재생해서 리플레이해서 보고. 경찰은 용의자가 검거되는 대로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미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겨울 대파 주산지인 진도 농가가 가격 폭락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떨어지면서 인건비와 물류비조차 건지기 힘든 상황인데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대파들이 밭을 가득 메운 진도군 구읍면의 한 농가. 지난해 5월 심어 수확을 앞두고 있지만 선뜻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초만 해도 2,000원에 가까웠던 대파 한 당 가격이 최근 1,000원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인건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격은 형편없습니다. 시장에서 1,000원대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한도 1,500원 이상은 나와야 농민이고 상인이고 그런 대로 괜찮은데.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1kg 대파 한 당 가격은 지난달 17일 950원대까지 떨어진 뒤 현재도 1,000원 초반대를 머물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와 소비 감소가 겹치면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진도군 내 대파 농가 수도 1,475호에서 1,387호까지 100여 호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대파 가격 하락하는 연도가 3년, 4년 이렇게 이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1년의 계획을. 전남 지역 전체 겨울 대파 면적은 2,971헥타르로 1년 전보다 27.5% 늘어난 상황. 3월부터는 신안과 영광 등에서도 대파 출하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가격 추가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시장 격리나 산지 폐기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는 24일 행정통합법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며 2월 말까지 처리돼야 7월부터 시행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광주특별시의 주청사 위치를 결정할 공론화기구를 만들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오는 7월에 출범할 통합특별시의 주청사 위치 문제를 통합시장에게 밀어둘 수 없다면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중립적인 공론화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보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은행이 전남 광주 행정통합을 응원하는 금융상품을 선보입니다. 광주은행은 신규 개설 고객에게 최고 연 0.3%의 이벤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전남 광주특별시 사랑통장을 출시하고 지역민 1인 1계좌 갖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설 연휴 기간 동안 광주 송정역과 광천동 버스터미널 등에서 귀성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은행 이용 확대를 통한 자금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이 이어지면서 단종의 곁을 지킨 엄흥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에는 엄흥도의 후손들 가운데 일부가 터를 잡고 500년 넘게 집성촌을 이룬 곳이 있는데요. 안동문화방송 홍석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숙부에게 쫓겨나 유배지 영월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은 단종. 사극에도 자주 등장하는 익숙한 이야기지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서슬퍼런 위협에 맞서 의리를 지킨 평범한 이웃들, 특히 엄흥도를 이례적으로 영화 전면에 내세우면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엄흥도와 그 가족은 세조의 눈을 피해 전국으로 흩어졌는데 그중 맏아들이 가까스로 정착한 곳이 바로 문경시 산양면 우마이 마을입니다.
500년을 이어온 영월엄씨 집성초는 지금도 마을 70여 가구 대부분이 엄씨들입니다. 마을 입구는 엄흥도 동상이 지키고 있고 엄흥도를 기리는 신도비와 조선말 건립된 상이제에선 매년 3월 제사가 올려집니다. 10월 초정에 영월에 시향제를 지내러 가는데 저희 위만 분들은 요 옆 동네인 내하리도 같이 가서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고 엄흥도 할아버지 제사도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다면 달게 받겠다는 엄흥도 선생의 유후는 이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온 정신이기도 합니다. 사육신과 생육신의 충절이 조선을 대표하는 비장한 선비정신이라면 인간적 도리를 다하려고 애쓴 엄흥도의 충절은 오히려 비장하지 않아서 더 큰 여운이 남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은 늦게라도 이렇게 우리 선대 조상이 그와 같이 거룩한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충무의 효의 바탕이 영화의 흥행으로 강원도 영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북에서도 단종과 엄흥도 관련 유적지에 대한 방문객 맞이 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KTX가 다니는 전국 노선 가운데 항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묵호역 주변이 걸어서 여행하는 감성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TX로 2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데다 어촌 정서를 간직한 풍경과 풍부한 먹거리 등이 젊은 층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묵호역에 들어오자 좁은 역사 밖으로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동해선 KTX, ITX 열차도 묵호역을 통과하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부전역에서 친구들 몇 명이랑 서울에 있는 친구들 몇 명이랑 다 같이 해서 여기서 만나자 해서 여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묵호역은 전국의 KTX 노선 가운데 항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역사입니다. 항구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차역을 빠져나온 관광객들은 대부분 걸어서 이동합니다. 뒷골목의 국수집부터 생선구이, 문어 탕수육집까지 입구에서 기다리는 것은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이 도시 안에 어느 관광지든 돌아다니기가 편해서 여기를 선택한 것도 있고 SNS에서 홍보도 많이 하길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 그래서 왔습니다. 작은 항구와 해변을 연결하는 해안도로에는 감성적인 카페들이 들어섰고 산에서 바다 쪽으로 이어진 내리막길은 유명한 사진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래 바다면은 바다랑 모래만 있는데 여기는 집이랑 같이 있어서 색깔이 더 화려하게 나오더라고요. 과거 수산물 항구로 유명했던 동해 묵호항 일대는 주택과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데 수산업이 침체하면서 활기를 잃었습니다. 꾸준히 벽화마을, 논골담길을 조성하고 전망대와 바다 위 산책길을 만들었는데 KTX와 ITX가 연결되면서 감성 관광지로 빛을 보게 됐습니다. 걸어서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보니 짐 보관 장소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도착하고 맡기고 숙소 갖고 가시는 분도 있고 다음 날 숙소에서 하루 더 구경해야 되니까 나오면서 이제 보관하고 또 여행 시작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현재 서울에서 묵호역까지는 KTX로 2시간 30분, 부산에서 묵호역까지는 3시간 30분가량 소요됩니다. 삼척에서 동해와 강릉까지 철도 구간을 고속화하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열차 소요 시간은 30분가량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누구나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공유 서재를 운영하고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면 책값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동네 서점을 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책 읽는 도시를 선언한 경북 울진군 이야기인데요. 포항문화방송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울진 읍내의 한 서점입니다. 이 서점을 비롯해 울진 지역 5군데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고 12주 안에 반납하면
군민 1인당 월 3권씩 책값 전액을 울진사랑카드로 환급받습니다. 책값이 제법 비싼 요즘 군민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책값에 부담이 있으니까 후순위였는데 이제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 그것도 100% 돌려주시니까 부담 없이 책을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돌려받은 책은 울진 지역 7개 공유 서재와 2개 공공도서관에 기증돼 더 많은 사람이 돌려가며 읽습니다. 대도시 동네 책방도 문을 닫는 시대에 꿋꿋이 시골 책방을 지키는 데 큰 보탬이 됩니다. 지역 서점이다 보니까 많은 책을 구비를 못하고 주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서점 이용해 주셔서 저희가 오래오래 이 울진 지역에서 지키면서 울진군은 지역 서점 책값 돌려주기 사업 외에도 어린이, 청소년, 일반 분야 각 5권씩 올해의 책을 선정해 3월 13일 선포식을 갖습니다. 그 15권을 통해서 울진 국민들이 다른 책을 못 보더라도 이 책만큼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선포식을 하고. 울진군은 올해의 책 선포 외에도 연중 독서 릴레이, 작가 초청 강연, 북크닉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해 책 읽는 울진을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장세일 영광군수, 김철우 보성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재심사 끝에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달 초 공관위 1차 심사에서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던 이들은 지난 13일 최종 확정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당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비수도권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추진하는 보호대상 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보호대상 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법정 대리인이 없어 금융거래나 수술동의 등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겪는 보호대상 아동을 대신해 공공후견인이 법률 행위와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공공후견인 선임 절차를 시군이 직접 지원하고 관리 감독해 보호대상 아동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광주 시민 안전보험에 성폭력 범죄 보상이 추가됩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보장 항목에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100만 원이 추가됐다며 피해를 입은 광주 시민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성범죄를 비롯해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사망 등 총 14가지 항목이 보장됩니다. 광주시가 어제부터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 참여자 51명을 모집합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청년이 2년간 5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광주시 적립금을 더해 총 1,000만 원의 만기 공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광주청년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 공장 재건과 함께 한평으로의 공장 이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한평 신공장은 한평군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내 50만 제곱미터 부지에 3개 동으로 지어질 예정이고 내년 말까지 1단계 건설 사업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2028년 상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한평 공장 증설 완료 시에는 연간 1,200만 본의 타이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낮 기온이 높게 올라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특히 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만큼 난방기구나 화기 다루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담양의 현재 기온 영하 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4도로 낮 동안에는 봄처럼 포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구례의 낮 기온도 1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20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광주의 낮 기온 무려 1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